안녕하세요 여러분, 인채 변호사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익한 방송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. 특히 오늘 방송은 중장년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학생들도 참고할 만한 방송이니까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한 거 정말로 축하드리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,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게 제 주변 사람들 그렇습니다.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하려면은 영어를 잘해야 하지 않느냐. 네. 다 물어봐요. 영어를 잘해야 됩니까? 어떻죠?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. 예. 한국 사법시험이라든지 네. 변호사 시험에 붙으려면 한국말을 잘해야 될까요? 그래도 한국말은 우리가 쓰는 거니까. 그러니까. 영어는 다른 나라의 언어이고 또 그 나라의 변호사 시험이고. 네. 아무래도 좀 어학을 잘하면 약간 유리하겠죠. 유리하지 않을까요? 글을 잘 쓰는 작가님이라든지 네. 국문과 나온 우리 학생분들이 어학 계열. 훨씬 유리하겠네요.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. 근데 뭐 작가님들이 네. 국문과 학생이 뭐 사법시험 많이 붙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못 본 것 같아. 그죠? 나 한국말 너무너무 잘해서 나는 변호사님 유리하다 이런 말 못 들어봤죠? 그럼 어학은 잘하면 좋지만 크게 어학을 잘한다고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.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. 기초다. 기본이다. 기본이고. 그렇군요. 뭐 영어를 나 엄청나게 잘한다고 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뭐 반드시 떨어진 건 아닌데, 네. 기본이다. 예를 들어서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 당연히 이제 한글을 쓸 거 아닙니까? 근데 한글을 제대로 못 써.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본다고 쳐볼게요. 문법도 너무 이상하고, 한글도 단어도 완전히 틀린다. 그러면 그 사람이 붙을 수 있을까요? 뭐 어렵겠죠.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. 어렵겠죠. 어렵겠죠. 네. 책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, 일단은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, 최소한 리딩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? 리딩은 기본이다. 리딩과 이해. 예. 네.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책이 있는데, PT라고 해서 기록시험의 책이거든요.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? 다 영어잖아요, 당연히. 예. 이거를 읽고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미국 변호사 시험이니까 당연히 영어로만 되어 있겠죠. 공부할 때도 보고, 이게 실제로 기록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. 연수시험 같이 기록이 한 20-30페이지 정도 나와서 그 기록을 보고 또 시험을 보는 거거든. 그러니까 영어를 빨리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영어를 일단 그 리딩은, 독해는 기본이죠. 이거는 기본이고, 그 다음에 라이팅도 잘해야겠죠. 라이팅 써야 될 거 아닙니까? 에세이가 있다고 했었죠. 에세이가 있으니까 네. 어느 정도 그래도 문법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? 문법을 완전히 틀리면 좀 그렇잖아요. 채점하는 사람 이거 무슨 말이야?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영어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쓸 때. 영어를 아주 잘하지 못하도 예, 기본만 예를 되어 들어서 있으면 주어, 동사, 목적어, 그다음에 얼마든지 관계대명사 시험 볼 이거를 수 있고 써서 준비할 수 있다. 형용사, 부사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문법 어느 정도 영문법이 되고, 네. 어느 정도 리딩이 되고, 어느 정도 라이팅이 되면 충분히 열심히 하면 되고,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 내용 아닙니까? 그러니까 법률적인 내용. 우리나라 사법시험, 변호사 시험 같으면 헌법이 뭐고 민법이 그 내용이 중요하지. 이게 국문법이 맞느냐, 사실 그거보다는 내용이 중요해요. 미국도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법의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, 영어를 반드시 잘해야 된다.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그게 반드시 필수 요건 아니고 기본 요건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러니까 영어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토익을 한 1년 정도 공부했다고 했잖아요, 기본 과정으로.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면서 또 공부가 되는 거예요, 영어 시험은.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모르는 단어 같은 경 찾아보고. 근데 요즘에 공부하기가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, 옛날보다. 영어. 아니, 모르는 거는 다 나오잖아, 인터넷에.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너무너무 잘 되어 네, 있어요. 영어, 시스템이 옛날에는 영어 공사님 때 그렇게 공부하지 않지. 사전이요. 찾아가지고. 딕셔너리. 이거 다 찾아가지고, 이게 뭔가 밑줄치고 또 그 사전에 글씨 얼마나 잡아요. 깨알같이. 또 잊어버리면 또 보고 또 보고.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만 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하게 여러분가. 공부를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시기야. 요즘에 공부를 하면.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. 제가 좀 공부 열심히 하지. 옛날에 비하면 너무 공부한 게 좋아. 특히 영어 공부하기 너무 좋다. 그래서 저는 이 구글 정말 너무 잘 돼 있어. 이 구글, 네이버, 이건 최대화하는. 네이버 같은 게 파파고라고 있거든요. 네. 파파고 이제 그 번역하는 거 있잖아요. 맞아요. 번역 시스템. 구글 번역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경우에는 파파고가 좋고, 아무래도 네이버 한국 회사니까. 그 다음에 영어인데 한국말로 이해하려면 구글이 좀 좋은 것 같아. 그 두 개를 저는 병행했었고, 막판에는 구글 좀 많이 쓰긴 했는데, 그 번역 시스템을 너무 많이 이용했어. 그래서 단어는 물론이고, 문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한 페이지 문장이 있다 그러면 인터넷에 있는 웬만하면 다 자료가 있잖아요. 그거를 판례 같은 경우에도 번역기에 돌려요. 그럼 한글로 다 번역이 되잖아.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니까 한국말로 된 거는 너무 이해가 잘 될 거 아닙니까? 이런 법이 내용이 있구나. 그러니까 영어로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인터넷에 있으면 이거를 이제 그 복사해가지고 번역기에 돌리고, 만약에 인터넷이 없는 내용이다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다 알려드릴게요. 파파고 있잖아요. 파파고. 네. 이 파파고 다 아시죠? 이게 스캔해가지고 쓰는 게 있어, 스캔.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딱 스캔을 하잖아요. 자동으로 해주는군요. 예.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딱 눌러요. 스캔을 눌러요. 자, 이렇게 스캔을 해서 딱 하면은 이게 다 나와요. 이 한글로 다 나오니까. 이해되시죠?
이 문명의 얘기를 최대한 이용하시라 이렇게 해서 영어 공부를 좀 재밌게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제가 이제 토익 공부할 때 이거 추천해드리면 경선식 선생님이라고 경선식 들어보셨어요? 경선식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. 그 뭐냐면 이 단어를 굉장히 재밌게 그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그 내용을 한국말로 재밌게 표현한 거야. 네. 어원 같은 것도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하고 뭐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있거든. 그러니까 영어 단어 같은 경우도 나만의 방법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건 한국말로 무슨 표현이지. 그러니까 미국 법률 같은 경우도 한국법과 다르니까 미국 법에 여러 가지 법률 용어가 있잖아. 그걸 한국말로 한 거야. 그래서 TR 같은 경우에 뭐 temporary restraining order 뭐 이런 경우 한국에 뭐 가압류 가처분이 그런 개념이거든요. 아니면 예를 들어서 카운터 어퍼라든지 그러면 한국에 반소. 그럼 반소 같은 경우에 제가 너무 금방 떠오르잖아. 컴플레인트 그러면 뭐 소장, 앤서 이러면 답변서. 한국말로 한국 법률 용어로 해가지고 공부하면 이게 굉장히 편해요. 그래서 미국 법 같은 경우에도 하시고 그다음 이것도 정리가 필요하거든요. 네, 변호사님. 네.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. 네. 그 책상에 있는 커다란 책은 뭡니까? 이거. 네네네, 그 책이요. 제가 이제 사무시험 할 때 이렇게 노트를 서브노트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이 책으로 물론 단권화도 필요하지만 이 책을 막판에 정리하기 위해서 나만의 노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도 저 처음에 이제 이 노트를 만들까 고민하다가 노트 만드는 거 너무 힘들었잖아 제가 고생해가지고 이제 노트 만들고 싶지 않아.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미국 변호사 시험 같은 게 일단은 이런 책이 있잖아요. 미국 당연히 책이 있으니까 책으로 일단 공부를 하고 뭐 이래독이나 이해 정도를 하고 이걸 또 요약한 요약본이 나와요. 아웃라인 같이. 아웃라인 같은 그 요약본은 이제 구입을 하는 거예요. 구입을 해서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저만의 노트를 이제 만든 거죠. 살을 붙여가지고 이해되시나요? 그러니까 네. 저만의 단권화 자료를 만든 거라서 그걸 이제 다 컴퓨터로 이제 타이핑을 하고 필요한 건 판례 같은 것도 뭐 추가하고 거기다음에 저 나름대로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제 넣고 근데 컴퓨터로 이제 쫙 이제 아웃라인을 이제 정리한 거예요. 노트죠. 각 과목별로 다 이제 아웃라인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막판에 가니까 이게 또 보기 힘든 거예요. 그래가지고 또 눈도 계속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이제 노트로 출력을 한 거예요. 이렇게 그 내용을.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한 거다. 이게 일종의 요약본인 거죠. 과목별로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컨스티튜셔널 로 같은 경우는 헌법이거든요. 헌법 같은 경우에도 그 내용을,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쫙 정리를 한 거 아닙니까? 그리고, 저 나름대로 또 그때 설명드렸죠. 이제 강조도 하고, 형용사로 강조도 한 다음에 뭐 이제 노란색, 파란색 해가지고 쭉 강조를 한 거예요. 책이 커진 이유를 알았는데 옛날에 젊을 때는 눈이 좋으니까 충분히 볼 수 있고 이해가 가능해서 책이 됐고 지금은 잘 안 보이니까 책을 크게 만든 거죠.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책을 크게. 자, 보세요. 이런 거랑 이제 특히 중요한 점은 자 이런 거랑 어느 게 눈에 잘 들어와요. 지금은 진짜 큰 게 잘 들어오겠죠. 이게 잘 들어오죠. 눈에 잘 들어오고 공부도 편하고 일단 눈이 안 보이니까 잘. 아무튼 합격하셨으니까 대성공입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. 책.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다 이렇게 정리를 쫙 이제 한 거죠. 여기 중간전에 뭐 이제 이미지도 넣고 판례도 넣고 막판에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 큰 책은 실제 시험 보실 때 가져가셨나요? 미국에도 가져갈 때니까요. 아, 그렇군요. 필요해. 이게 이제 여러 권 있는데 이걸 다 가져간 거예요. 다 가져가서 이걸 막판에도 봤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갔거든요. 일주일 동안 계속 이거 본 거예요. 거기서 나왔겠네요. 상당히 뭐 나왔죠. 그리고 당연히 기업도 잘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리얼 프라퍼티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말하는 부동산법이거든요. 이렇게 이제 정리를 쭉 한 거예요. 쭉 정리해가지고 여기도 색깔이 있죠. 여기도 이제 노란색, 파란색이 있잖아요. 포스트잇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. 뭐 노란색 같은 경우 중요한 내용, 파란색은 이제 약간 이제 뭐 소수라든지 반대되는 내용이라든지 뭐 이제 초록색 같은 경우는 판례.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미지도 있잖아요. 제 사진. 제 사진 보이시나요? 네. 이거 이제 스터디 할 때 제 사진이에요. 스터디 할 때 제 사진을 이제 붙여요. 그러면 뭐 제가 제 사진을 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제가 스터디 때 공부하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겠죠. 여기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스터디 내용을 여기 또 칠판 글씨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이걸 딱 하면은 제가 이거 딱 보면 이때 이 내용을 공부했구나. 이걸 딱 떠올리면서 시험장에서도 이게 떠오른다니까? 이 부분이 떠올라야 돼요, 기억에.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이슈에서 이런 거를 공부했었지. 그걸 딱 이제 하면은 굉장히 이제 효과도 좋으니까. 여러분도, 물론 이게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.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, 한번 만들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.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 좀 뭔가 그게 있어요. 자기만의 노트, 자기만의 이제 방법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꼭 이걸 만드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. 네, 갑자기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요. 네네.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그룹 스터디 이번에 준비하셨었는데 그렇죠. 다른 분들도 그런 큰 책을 갖고 계시나요? 다른 분들이 안 맞는 것 같아. 이거 보시면 놀라시더라고. 뭐 이런 거까지 만드냐.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공부법이 있었겠죠? 물론 있죠. 나름대로 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메모리가 있어가지고, 있고 서머리가 있고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대로 따라하는 건 아니에요. 왜냐면 제 말이 뭐 100% 정답은 아닐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구나, 이런 것 같다는 방법이구나, 그걸 하시고 여러분 각자의
자기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맞는 방법을 찾으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. 자기만의 공부법. 예, 그걸 꼭 찾으셔가지고 네. 열심히 노력하면은 여러분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꿈은 정말 소중하거든요. 우리가 이제 좀 힘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잖아요. 내가 뭐 1년, 맞습니다. 2년 이렇게 딱 가정하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전진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. 저도 이제 미국 시험 볼 때 어떤 큰 대강당 같은 컨벤션 센터라고 하는데 큰 대강당에서 보는데 주변에 호텔에 이제 제가 이제 투숙한 다음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뭐 뛰어가면 한 10분 정도 걸려요. 이제 걸어가면 한 15분 뭐 20분 정도 걸리는데 제가 이제 시험에 이제 볼 때 막 뛰어간 거 아침에.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또 막 뛰어가서 이제 호텔방 가서 점심 먹고 호텔방 점심도 이제 제가 견과류만 먹었다고 했잖아. 시간 아끼려고. 근데 그 뛰어가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이렇게 노력하구나.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. 나 스스로 너무 대견한 거야.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이렇게 노력한 게 그때 막 젊은 사람 같이 막 가방 메고 막 뛰어가는 그 모습을 막 상상해 보세요. 너무 벅차지 않아요? 맞습니다.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구나, 내가 열심히 하는구나. 그리고 또 좋은 결과물까지 이뤄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, 여러분도 항상 너무 과정을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과정도 하나의 내 성장 과정이거든요. 그래서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한 성장 과정까지도 사랑하시고 그 소중한 그 기회를 생각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 모두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